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 떨어지면서 더위는 물러가겠는데요. 한편 목요일과 주말에 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송혜림 캐서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10에서 30mm 정도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교차는 적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진이 23도, 영덕과 포항, 경주 24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이나 떨어지겠습니다. 흐린 하늘에 비도 오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3도, 영덕과 포항, 경주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와 독도 모두 22도입니다. 오늘은 동해 전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네, 비는 목요일에도 내리겠고요. 금요일 잠시 맑아졌다가 다시 주말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12 지진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불안감을 느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지진 매뉴얼조차 허점투성이로 나타났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진앙지인 경주시와 인접한 포항시. 지난 2013년 준공된 평생학습원 대강당 건물 천정에 구멍이 뻥 뚫렸고 빗물 바지용 물통에는 빗물이 제법 차 있습니다. 강당 외벽에도 빗물이 새면서 벽면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지진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진이 오고 난 후에 이제 비가 오면서 물이 새면서 이제 지붕이 문제가 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객석 972석의 포항 문예회관 대공연장 천정도 지진으로 석고보드 2장이 뚝 떨어졌습니다. 낙하한 석고보드는 객석 의자 및 쇠판을 뒤틀리게 할 정도로 강력해 자칫 인명피해를 낼 뻔했습니다. 12건의 행사가 취소됐고 복구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계 설치, 비계 반입과 그다음 철거 기간 등을 고려할 때는 10월 말 또는 11월 중순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포항시에 접수된 지진 피해는 320여 건, 신고한 작은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진 매뉴얼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포항시가 올 7월 만든 지진 매뉴얼에는 대피 장소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재민 수용 인원도 모두 124곳에 전체 인구의 7.3%에 불과하고 학교와 경로당, 마을회관 등 대부분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내진에 매우 취약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점검을 통해서 다른 시설로 재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항시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진 매뉴얼에 대해서는 좀 허술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주민 대피 시설이나 이재민 수용 시설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허술한 재난관리, 비단 포항만이 아닌 안전의 현주소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경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와 직속기관 등 교육시설 137곳에 3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응급복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비 가운데 11억 원은 정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해 확보했고 26억 5천만 원은 자체 예산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내진 보강을 위한 정부 특별교부금 85억 원도 확보해 내년 예산에 우선 편성할 계획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적 지진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는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63.1%로 전국 평균인 69%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하도록 명시돼 있는 학교보건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특히 도농 간 보건교사 배치율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 대구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84.3%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경주는 무엇보다도 유사시 원전의 안전과 만일의 사고 시 대응 매뉴얼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원전 인근 주민조차 가장 기본적인 대피 요령을 알지 못하는 등 역시 허점투성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를 뒤흔든 규모 5.8의 지진과 잇따른 여진들로 경주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대형 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원전도 지금 제일 걱정되고요. 앞으로 지진 나면 어디 될지 제일 크게 걱정해요. 원전 터지면 다 그냥 끝나보는데. 어떻게 대처해라라는 얘기가 따로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지정 구호소인 서라벌대학이나 경주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기 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주민들은 1차 집결지인 나산초등학교에서 경주시가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주민들조차 대부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니까. 그래. 없고서는 단지 우리가 지식으로 수해가 나든가 뭐 화재가 나든가 하면 학교로 대피하라는 그 얘기만 알아서 학교로 대피한 건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경주시는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민 탓을 합니다. 이런 또 재난이라든가 이제 닥치니까 또 이런 또 관심도 갖게 되고 그동안 이제 지진이나 이런 것이 뭐 안전지대라 시민들이 믿고 계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대피 매뉴얼도 주민들을 어떻게 안전지대로 옮길지 등 실무적인 내용은 빠진 채 행정 절차에만 치중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고가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에 어떤 사고가 있을 때는 우리가 대피하라고 하고 우리가 차에 태워서 다른 데 이동하겠다. 단 이런 말만 들었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안전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표준 매뉴얼에는 경주시 원전 방재팀의 바뀐 전화번호가 갱신되지 않은 채 예전 번호가 그대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 원전 사고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는 내년도 사업자 지원 사업을 오는 11월 4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교육 장학 지원, 지역경제 협력, 주변 환경 개선, 지역복지, 지역문화진흥 등 5개 분야이고 지원 금액은 125억 8,300만 원입니다. 한울원전은 다음 달 11일 원전 홍보관 대강당에서 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주 주민을 위해 구호 우편물을 무료로 배송하는 등의 지원을 합니다. 우정청은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보내는 우편물은 무료로 접수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구호 우편을 보낼 경우엔 대한적십자사나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우체국에 접수하면 무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정청은 또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해 우체국 보험료와 대출 이자의 납입을 유예해주는 등의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경북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값이 최저 보장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진폐 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될 전망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배추나 고추, 마늘, 양파는 일기나 생산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합니다.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기가 어렵습니다. 경북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북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농산물 최저 기준 가격을 마련해 이 밑으로 떨어지면 시장 가격과의 차액의 최대 9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 최저 보장 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소득 보장에는 굉장히 보탬이 된다. 농산물 수급 조절에도 어느 정도? 대상 농산물은 5개 민간 품목을 중심으로 별도로 정하고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 면적에서 개통 출하하거나
수급 안정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한해서입니다. 진폐 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경북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안은 진폐근로자의 의료비, 건강검진, 재활치료, 생활안정, 주거환경 개선 등 종합적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진폐는 폐에 분진이 쌓여 염증과 섬유화가 일어난 상태로 완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비단먼지의 전자제품 이런 생산하는 회사에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진폐는 100% 치유가 안 되니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지난해 기준 경북에 등록된 진폐 환자는 상주와 문경 등에 1,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밖에 도청 신도시에 국가보훈회관을 설치하는 조례안,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지원 조례안, 환경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등 17건이 의원 발의돼 오는 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입찰 방식 문제로 지지부진하던 울릉항 2단계 공사가 입찰 방법을 변경하자 14개 대형 건설업체가 수주전에 나섰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대안입찰 방식으로 공고한 울릉항 제2단계 저반시설 축조 공사가 4차례나 유찰됐지만 최근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꾸자 국내 14개 대형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울릉항 제2단계 사업 내용은 저반시설 875m, 외곽시설 480m 건설, 배후부지 조성 등이며 오는 11월 착공해 3년 후인 2019년 대형 여객선과 경비함, 군함이 정박할 수 있는 전천후 항만으로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울릉군은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명재 국회의원에게 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울릉군은 최근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계획이 변경돼 LNG 공급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군 단위 LPG 배관망 설치에 필요한 예산 40억 원 확보와 울릉도 독도 국가지질공원 국제학술조사비 증액 등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울릉군의 최대 현안인 울릉공항 건설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무산됐던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사업이 주민들에 의해 재추진됩니다. 주민들은 이 일대를 자족형 행정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사업 부지입니다. 지난 2008년 산업단지 지정 고시 이후 17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 연이릅 학전리 일대 160만 제곱미터를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한 후 2019년까지 테크노파크 2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지난 2012년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건설 등 민관 합작기업이 출자금 300억 원으로 추진했으나 151억 원을 써버린 채 무산된 겁니다. 그동안 현지 주민들은 주택 개보수를 비롯한 일체의 개발 행위를 제한받는 등 재산권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포항시의 사업 재개와 피해 보전 등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자 결국 직접 조합을 만들어 개발에 나섰습니다. 재산권에 침해된 땅값 저하에 된 그 부분도 두부지를 풀어달라니까 포화 상태 때문에 못 해준다. 그러면은 시에서 하는 방법이 그러면 사업자가 나타나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위원회는 포스텍, 포항가속기 연구소 등과 연계 가능한 연구개발 시설과 지역에 있는 각종 정부기관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도시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한다는 점에서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다음 달 4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대상은 만 65살 이상 어르신으로 도내 25개 시군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합니다. 특히 올해는 과거와 같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접종 시기를 나눠 만 75살 이상은 10월 4일부터, 만 65살 이상 75살 미만은 10월 10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곳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간은 대구 82곳, 경북 3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구간 길이는 대구가 40.6km, 경북이 21.1km에 이르고 대구와 경북 모두 영세 밀집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경북의 한 보훈단체 전 간부가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체 재정도 열악해져 직원 월급도 수개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의 한 보훈단체 전 간부 A씨와 B씨가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재단 꽃장식 이익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업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단체 법인 계좌로 받아야 하지만 개인 계좌로 일부 빼돌린 겁니다. 대외 협력비라는 항목을 만들어 3천여만 원을 쓴 혐의와 복지회관 적립금을 승인 없이 4천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목적 수익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비리들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책임들이 보면은 그래도 당당하나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당연한 듯. 이 보훈단체의 본부는 지난해 6월 특별감사를 벌이기까지 했는데 전 간부 A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횡령이 아니고 저기 다 승인 받아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겁니다. 간부 A씨의 임기 동안 이 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직원 월급도 8개월가량 차질을 빚었는데 경찰은 이들의 횡령 사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전관예우와 관련된 우려를 없애기 위해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옮기는 형사사건 재배당 요청과 절차 기준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형사재판부 소속 법관과 사건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고교 동문이나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 등 개인 연구 관계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의 간접 광고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광고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상파 텔레비전 6개 예능 프로그램에 간접 광고를 할 중소기업을 선정해 광고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방송된 콘텐츠를 판촉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음 달 4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습니다. 포항시립예술단이 지난해 5월부터 공석이 된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공개 모집하기로 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시립예술단은 다음 달 18일부터 25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서류 전형과 실기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위촉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의 위촉 기간은 2년 이내이고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열리는 행사 안내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포항예술고등학교와 함께하는 차 향이 있는 작은 음악회가 28일 오전 11시 포항중앙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또 다시 보고 싶은 명작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28일 오후 2시 포항중앙아트홀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오는 11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 제보를 받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한 행정 사례와 예산 낭비, 제도 개선, 도민 생활 불편 사항 등에 대해 10월 31일까지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합니다. 제보는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우편 접수, 도의회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말까지 제5기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240명을 모집합니다. 사과와 복숭아, 한우 등 12개 전공교육과정에서 모집을 하며
지원 자격은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입학 희망 품목을 4년 이상 재배하거나 사육한 경력을 포함해 총 1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영농 경력은 짧지만 젊고 유능한 동업인을 위한 특별 전형도 마련됐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10에서 30mm 정도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교차는 적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진이 23도, 영덕과 포항, 경주 24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이나 떨어지겠습니다. 흐린 하늘에 비도 오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3도, 영덕과 포항, 경주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와 독도 모두 22도입니다. 오늘은 동해 전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네, 비는 목요일에도 내리겠고요. 금요일 잠시 맑아졌다가 다시 주말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